매주 화요일 현역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이 있죠.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께서는 오늘도 전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음성이고 건강은 아무 지장 없는데 네. 규정상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 나오셨는데 서로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얼굴 못 봐서 좀 아쉽네요. 네, 조혜진 의원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시고 넷플릭스 많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자가격리 풀 끝나는 건가요? 모레 끝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양당 경선 상황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출발해 볼까 하는데, 문 대통령 방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좀 잡아볼게요. 주제를.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앞두고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결국 이게 무산된 것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가 경색된 양국 관계로 볼 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네. 실무 협상이라든지 또 국회에서도 이제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서 잔민당 간사장도 만나고 네.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일부 좀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일부 좀 성과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아마 실무 협상의 결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저 일본 대사관의 소마 총괄공사에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우리가 외교관들 하면은 떠올리는 게 굉장히 몸가짐이라든지 또 발언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또 그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고도로 절제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불거져 나오고 이걸 가지고 또 일본이 자기네 언론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도 좀 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이것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네. 맞겠다라는 최종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러나 일본 방문하지 않은 것이 저는 잘했다 봅니다. 또 10월 달에 이제 일본 중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예. 스가 내각이 지금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잘못했다가는 일본 잔민당이 어떤 선거용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외롭지만 잘 결단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간 게 잘한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조혜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이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하고 당시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 한일 관계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겼고, 근데 그걸 이제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일 캠페인을 주도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바람에 또 거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 사람들이 앞장서고 하는 바람에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되고 국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격화되고 거기에 비례해서 일본에는 또 혐한 감정이 또 격화돼가지고 예. 한일 관계가 한때는 한미일 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동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던 관계가 문재인 정부 4년 지나오는 동안에 적보다도 못한 거의 가상적 비슷한 그런 적대적 관계로 악화되고 추락되어 버렸는데 네. 이렇게 임기를 마치게 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세에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다. 거의 적대적 관계였다. 그 끝까지 회복 못하고 정상화 못하고 임기 마쳤다. 이게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남북 관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이제 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임기 마치기 전에 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만들어 놓고 마치고 싶은데 그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쿄올림픽 그 개막식이든 폐막식이든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고 거기서 그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일도 북도 정상회담도 하고 또 거기에 미국까지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초청하고 한 걸 기대를 했어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반일 드라이브를 걸은 거하고는 거의 이 180도 바뀐 입장에서 예. 작년 말부터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 원래의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라든가 또 징용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한일 간의 협상을 통해서 도저히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부담을 느끼고 스가 총리는 일본 내에 총선 앞두고 혐한 감정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서로가 득이 안 되니까 네. 거기다가 좀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소마 총괄공사의 그런 발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 한일 두 정부가 이런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결과는 저는 서로가 안 좋다고 봅니다. 아, 이번에 만나서 뭔가 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예, 문 대통령 아마 좋은 기회 마지막으로 살려볼 수 있는 기회 한일 관계 또 남북 북미 관계를 예. 임기 끝내기 전에 한번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는데 많이 아쉬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일본의 입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이 또 궁금증이 좀 드는데 와야 된다는 건지 오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불쾌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요미우리 신문, 이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죠.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한 이제 언론 플레이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본 스가 내각이 이제 10월 달에 중의원 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본 정치권에서는 지금 10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스가 내각이 50% 과반을 지금 당선을 못 시킨다라는 그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모든 책임은 스가 내각에 다 져야 되고. 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무난하게 좀 치르고, 그 다음에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오염수 방출 문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던 수출 규제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 중에 일부 자신들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아마 국내 정치에 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일이 무산이 되니까 지금 일본 그 소마 총괄 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경질을 안 시킨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월 지금 중의원 선거에 어떤 이 손톱만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 네. 선거에 어떻든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고, 특히 일본의 극우들이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묵고 있는 선수촌 앞에 가가지고 이게 하루가 멀다 하고 우길기를 흔들면서 지금 그 우리 선수들을 또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은 지금 10월 중의원 선거에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목을 매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셨다면은 아무래도 그것을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이번에 소마 총괄공사가 사석에서 했던 발언 속에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위안부 파기한 거 그 원상 회복하고 징용 배상 판결 또 강제 집행에 대해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은 문 대통령이 와도 또 정상회담을 해도 일본 내에 혐한 기류를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은 별로 달갑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뭐 꼭 그런 상황에서는 꼭 문 대통령
오기를 바라거나 정상회담 하기를 바라지 않는데 문 대통령이 저렇게 자기가 급해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런 일본 내 정부 또 정치권의 기류를 네. 좀 부적절한 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일본 정부의 속내나 입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 특히 이제 총선 앞두고 혐한 민심을 뒤집어 가지고 총선에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합의, 자기들이 애초부터 요구해왔던 합의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굳이 와도 우리한테 득될 게 없다. 네. 달갑지 않다. 반갑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거꾸로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한 걸 원상회복하고 또 징용배상 판결 강제집행 이거에 대한 해법을 확실하게 내놓아서 그걸 자기들이 외교 성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가지고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오면 좋겠다. 정상회담도 할 의미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예. 일본이 내년 대선에서 한국 정권이 교체되길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김석기 의원이 오사카 총영사도 했고 지금 그 국회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이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하고 수시로 교류하고 연락하고 또 그쪽 기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이런 기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임기 마치기 얼마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런 일본 정부가 지난 4년간 요구해왔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네. 그걸 계기로 해서 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될 것 같다. 지금 한국 국내 분위기라든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은 어떻게든 좀 현상을 좀 타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민주당이라든가 또 여권 지지 계층의 여론상으로 보면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문 대통령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별개로 임기 마칠 때까지 한일관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한일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건 다음 정권이 바뀌어야 알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래서 한일관계가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입장을 가진 정부가 들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일본 정부와 또 정치권의 분위기인 거죠. 그걸 우리 당내 전한 것이다. 때 네. 소개를 한 거죠. 네. 전재수 의원님.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게 여당 국회의원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을 듣고서 저는 굉장히 이제 절망적이었습니다. 김석기 그 국민의힘 의원께서 국제 전화로 내년에 정권 바꾸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일본 정치인들이 한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이겨가지고 정말 축하한다. 문재인 정권 하고는 뭐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좀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이게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불쑥불쑥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친일파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 반민특위가 구성이 됐었는데 이 반민특위를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신인 그 유석준 당 혁신위원장 이분은 또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비유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청구권은 이미 끝났다. 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잊혀질만 하면은 또 어떤 계기가 있으면은 요번에 또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의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언론은 이 기사의 댓글을 다 봤는데 그 댓글에 좀 가혹한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댓글들이 제일 많냐면은 이 국민의힘은 토착 외구다 진짜. 아니면은 일본 잔민당의 한국 지부 아니냐. 저는 물론 이런 평가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게 무슨 일만 있으면은 툭툭 튀어져 나오는 이런 친일적인 발언과 친일적인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이 누리꾼들의 댓글을 보면서 한 네. 번쯤은 성찰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국 아닙니까?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데 저는 정말로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반복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김석기 의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한일의원연맹의 간사장으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일본 정부 내부의 분위기, 정치권 내부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팩트를 이야기한 것뿐이고 예. 길게 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네. 한국 내에서는 한국 내, 일본 내에서는 일본 내에 서로가 이 반일 또는 혐한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이 서로가 조그만 꼬투리만 있으면 그걸 부풀려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리고 그게 아직도 정치적으로 장사가 되는 네. 이 분위기가 한일 관계의 미래에 저는 암담한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 의견 소개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두 분과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702님께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탈일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죠. 게다가 지금 한일 관계는 일본이 시작했고 이를 더 크게 만든 당사자라고 봅니다. 신건일님은 문 대통령은 올림픽 개막식에 간다면서 왜 정치적인 사안을 방문 목적으로 내세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1957, 9074 2583님 등 많은 분들께서 방일 무사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라는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치와트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우리 아덴만 해역 지키기 위해서 파병되어 있던 청해부대 지난 2월에 파병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파병부대 장병 실은 수송기가 성남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전체 301명 가운데 지금 247명, 82%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 조혜진 의원님, 예. 이 집단 감염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장병들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담한 마음일 것 같은데 우리 청해부대는 예전에 우리 아덴만 여명의 작전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친 네. 그런 정말 이 정통 부대인데 이게 무슨 작전하다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전염병 방역을 제대로 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집단으로 거의 지금 82%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82%라고만 하더라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 가지고 퇴선을 하게 되고 철수를 하게 되고 그것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해군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른 병종에 지금 말하자면 이제 공군 수송기로 지금 돌아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해군 함정으로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공군 수송기를 타고 철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병들이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안타깝고 그리고 사실은 이 34진이 출발하기 전에 곧 이제 방역 코로나 접종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될 단계였기 때문에 한 2주 정도만 출발을 미루고 접종을 시켜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된 거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됐을 때 군에 먼저 접종을 하고 또 해외 파병되어 있는 우리 부대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고 특히 이렇게 함정처럼 감염 위험도 굉장히 높은 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그렇죠. 장병들에게 먼저 접종시키는 거 이거를 예. 국방부나 군수내부나 방역당국이 전혀 방역당국이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은 이 군수내부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방역 관리에 이건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전재수 의원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참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이 네. 국민들께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부대 급식 문제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정말로 이게 끔찍한 일인데 예. 이게 성추행, 성폭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이게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정말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청해부대는 지금 이게 완전히 그냥 막 거의 80% 이상이 막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는 이래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군대를 믿을 수 있겠냐. 네. 정말 이 정도까지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방역 수칙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함정 안에는 방역 수칙이라는 게 그 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일상적으로 밀집돼 있고 밀폐돼 있고 그다음에 네. 밀접까지 있는 거죠. 예, 네. 밀접까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을 좀 사전에 감안을 해서 우리가 물론 이 청해부대는 올해 2월 달에 가면서 사실은 이제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에 지금 군인들 백신 다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그 군 관계자 군 담당자들이 그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네. 미국만 하더라도 해외 파병돼 있는 미군 부대들 다 미군들 다 마쳤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런데 우리는 국내 군인들 다 마치고 우선 접종 대상이 돼가지고 마치고 있는데 해외 파병 부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깜빡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군 당국의 책임은 면키 어렵다.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국내로 돌아오셔가지고 이분들 빨리 치료를 해서 예. 단 한 분의 장병도 이게 고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좀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도대체 이 감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저는 이거는 이 군사 용어로 하자면 말하자면 이거 작전 실패거든요. 네. 전력을 완전히 다 상실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이 작전 실패의 원인과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철저하게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군의 기강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첫째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예. 그 상처 입은 우리 그리고 감염 고통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장병들에게 가족들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국방장관 또 합참의장 그 군 수뇌부 다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인사부터가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군을 그 취임 직후부터 군 수뇌부 인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군의 실무에 밟고 또 현장에 밟고 군의 그 군사 국방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밝은 정통 군인을 군 수뇌부로 임명 안 하고 정치에 밝은 사람들, 정권 눈치 살피고 정당 눈치 살피고 정치의 기류에 밟고 북한 눈치 살피는데 아주 기민한 그런 사람들만 오로지 그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만 임명한 것부터가 처음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식으로 임명한 거에 대한 책임도 큰데 예. 이제라도 그런 사람들 책임 물려서 네. 제대로 된 일할 수 있는 정통 군인들을 갖다 군 수뇌부에 저는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내 대선 경선 상황도 좀 짚어보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조혜진 의원님.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로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집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합류는 못했고. 예. 저는 제가 당내에 여러 이제 대선 주자들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데. 네. 처음부터 저의 역할을 우리 정권 교체의 중요한 자산이면서 정치에는 처음 이제 발을 딛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경험이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이제 실수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순항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일찍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차에 이제 최재형 원장님께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최재형 전 원장 쪽에서 요청한 건가요? 예, 직접 전화를 해오셨었는데 집에 있는데 네.
자가 격리 중인 줄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혜진 의원께서는 왜 최재형 전 원장을 선택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두 분 중 저는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 중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뭐 윤 총장님 쪽에서도 말씀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은 최 원장님께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게 됐고 최 원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국회 예결위 할 때 제가 질의를 한 2차례 드리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고 예. 또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 질의에 또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남다른 느낌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분이 간단찮은 분이시구나, 내공이 깊은 분이구나. 네. 감사원장만 하고 끝나기엔 너무 아깝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고 좀 더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대선에 나가실 줄은 그때는 생각을 못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큰 결심을 하신 거 보고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께서는 지금 정세균 후보 캠프에 계시죠? 맞습니까?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네. 단일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네. 선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광재 후보 쪽에 계셨다가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 쪽에 단일화 이제 같이 이제 원팀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것이다. 근데 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패잔병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발표로는 5주 정도가 연기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4차 이 대유행은 기존의 1, 2, 3차 대유행하고는 결을 달리합니다. 네. 델타 변이라는 말하자면 슈퍼 우세종이 새롭게 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치 일정대로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더 좋은 후보,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잘한 결정입니다. 네. 잘한 결정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5주 정도의 시간이 이제 벌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유가 생겼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특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갈등이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모양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 전체로 보면은 원래 당연한 건지요? 아니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지요? 당연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낙연, 이재명 두 분 입장에서는 예. 아마 죽을 맛이겠죠. 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네.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몸도 피곤하실 텐데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얼마 전에 그 군필 뭐 원팀 뭐 이런 포스트도 나돌던데 네. 뭐 사안별로 이제 선을 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게 지금 당내 경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안 되면 본선에서 반드시 거론이 되게끔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본선보다 원래 당내 경선이 더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어서 다 걸러지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손톱만큼이라도 의욕을 가지고 있고 손톱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거면 경선에서 다 다뤄줘야 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예.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독단 논란에 좀 더 불거졌는데 공직 예. 후보 자격시험 이거 밀어붙이고 있고 최고위원들은 이거 반대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은 TF를 만들어서 출시는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자격시험이라는 게 이 선출직의 원리하고는 안 맞은데 네. 어쨌든 뭐 당대표가 공약을 한 사항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시도고 하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뭐 안 된다, 네.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선출직이라는 거는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투표권, 선거권, 주권이 그러니까 국민의 인사권자인 거죠. 네. 임명권자인 거고 투표로서 그 임명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 취지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면은 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예. 조혜진 의원님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